네, 대국문화방송은 우리보다 앞서 사드 레이더 기지 문제를 겪은 일본 교가미사키 사례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직접 취재한 김초루 기자와 함께 일본과 성주의 경우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김초루 기자. 네. 일본 사드 레이더 기지에 직접 갔다 왔는데요. 네. 두 지역의 가장 큰 차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였는데요. 일본에는 그 절차가 있었고 우리한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사드 기지 배치 지역으로 교토부 교탄고시에 있는 어촌 지역인 교가미사키를 거론한 것은 2013년 초의 일입니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일본 정부는 설명회를 열고 각종 자료를 적극 제공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교토부나 교탄고시 홈페이지에 수십 건이 지금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 사진과 재원은 물론 레이더 배치 전과 후를 비교한 소음과 전자파, 수질 오염 등의 측정 과정과 결과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방위성이 2013년 4월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교가미사키는 후보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로 하고 주민에게 2년간 설명하는 것과 우리처럼 사드 배치한다고 한 지 닷새 만에 배치 지역을 성주로 발표해버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입지 조건에서는 어떤 점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교가미사키의 미군기지 레이더는 바다 쪽을 향해 있고 레이더 기지 뒤쪽으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는 레이더가 주민이 사는 성주읍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파 방향이 정반대라는 건데요. 네네. 바다를 향해 있는 일본에서는 전자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네, 일본 방위성은 수차례에 걸친 측정 결과를 통해 바다 쪽이나 마을 쪽 모두 전자파는 0.00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だからそこの本当の数値を測ればもう少し高い値になるんですけども、だから周りで全然影響のないところで測ってそういう数値を出して安全だと言ってるわけですね。そういった第三者のそうそうニュートラルな政治的にほとんどもうニュートラルなところでしっかりとそれを要するに生態系に与える影響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してほしいと。 네, 일본 교가미사키에 사드 레이더 기지가 들어서고 이제 2년가량이 지났는데요. 네. 그동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군은 교가미사키 주민들로부터 20년 동안 땅을 임대해 사드 레이더 부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땅을 빌려준 주민들과 빌려주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 정부는 교가미사키가 속한 교탄고시에 5년 동안 우리 돈 300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요. 이 돈의 집행을 두고 레이더 기지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주민들의 각기 다른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장기화되고 반복되다 보면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을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 논란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더라도 성주 배치 결정과 그 과정은 일본과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일본에서도 2군데나 기지를 설치를 했고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만한 설명과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김초루 기자 수고했습니다.